최근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의 이 기능만 꺼도 뇌 나이가 10년이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화 통화나 문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주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지 못했을 때 휴대폰 사용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연구 결과 이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은 기존 사용량의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주의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어린 사람의 집중력과 같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2주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폭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뇌의 변화의 이유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의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2주 만에 집중력이 10년이나 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디톡스라고 해서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와이파이를 꺼서 일부러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렇게까지 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휴대폰 전문가가 말하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3가지와 작은 노력만으로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10년은 젊게 사는 건강한 휴대폰 사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0개의 항목 중에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세 번째,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 네 번째,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여섯 번째, 스마트폰 키패드가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인 쿼티 키패드이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여덟 번째,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쳐다본다. 아홉 번째, 나는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열 번째, 최근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한 것이 2회 이상이다. 이 항목들은 한국기술개발원에서 만든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10개의 문항 중 3개에서 4개는 위험군, 5개에서 7개 사이는 의심군, 8개 이상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스마트폰 습관 첫 번째. 자기 전에 불 끄고 누워서 휴대폰을 하지 마세요. 72세 경옥 씨는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요. 경옥 씨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매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엄마를 만날 때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말했지만 매일 반복되던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것이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경옥 씨는 눈이 불편할 정도로 잘 보이지 않아 안과를 방문했는데요. 그녀의 시력은 초고도근시인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경옥 씨는 두꺼운 렌즈를 넣은 안경을 항상 쓰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쓴 후 더 잘 보이긴 했지만 안 쓰던 안경을 쓰다 보니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의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호기심과 욕구로 인해 스마트폰 속 콘텐츠에 쉽게 빠져들어 절제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심지어 30대에서도 녹내장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점차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시야가 좁아져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옥 씨처럼 초고도근시까지 진행된 경우 시신경이 더 얇아져 녹내장 위험이 높아지고 그 외에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화면을 1시간 보는 것이 불면증 위험을 59%까지 증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에는 특히나 잠이 없어져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밤사이 숙면을 취하려면 적어도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잔잔한 클래식을 작은 소리로 틀어두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누워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화면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20-20-20 법칙을 활용하세요.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20분마다 20피트, 약 6m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사용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주는 것인데요. 효과가 있냐 없냐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 기능을 켜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만이라도 블루라이트를 어느 정도 차단해 줌으로써 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갤럭시의 경우 설정 메뉴로 들어간 뒤에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기능을 켜주면 블루라이트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조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화면을 최대치로 밝게 설정해 놓고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이 금방 피로해집니다. 휴대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화면 밝기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 최적화에 체크해두면 시간에 따라 밝기를 알맞게 조정해 줍니다. 네 번째, 눈 깜빡이기 연습을 해보세요.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드는데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부러 눈을 자꾸 깜빡여서 눈이 건조하지 않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눈 마사지나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하게 눈을 덮어주면 눈의 피로도 줄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따뜻한 수건을 활용해봐도 좋고 요즘은 눈을 따뜻하게 하면서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눈 마사지기도 잘 나오므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메모해 두거나 기억해 두셨다가 평상시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스마트폰 습관 두 번째,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오래 하지 마세요. 63세 상철 씨는 항상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합니다. 뉴스 기사를 읽고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다 보면 몇 시간이고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휴대폰만 하게 되는데요. 상철 씨는 어느 날부터 목이 뻐근하고 아프다가 팔과 어깨까지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철 씨가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를 하다 보니 거북목 증후군이 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르지 못한 자세가 습관이 되다 보니 C자로 있어야 할 경추가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변형되어 심한 통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뻐근함과 피로감, 두통 등이 느껴지지만 나쁜 자세가 지속되는 경우에 어깨와 팔이 저리고 심하면 목 디스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나는 스마트폰을 할 때 어떤 자세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 일명 권총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고 찌릿한 느낌이 들며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핑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증상을 주로 겪는데요. 누워서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기 쉽습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마치 권총의 방아쇠처럼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딸깍하고 손가락이 걸렸다가 풀리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펼 때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주로 엄지, 중지, 약지에 잘 생기는데요.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했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거나 심할 경우 수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더욱더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스마트폰으로부터 목과 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눈높이로 스마트폰을 올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을 볼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높이까지 올려주세요. 손이 좀 피곤해도 목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럴 때 요즘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눈높이에서 스마트폰을 거치해 두고 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장시간 보는 것에 대한 주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20분 정도 사용한 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스마트폰을 할 때에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받이에 기대서 앉아보세요. 그러면 목에도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을 자주 바꿔주세요. 한 손에만 오래 쥐고 있지 말고 양손 번갈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과 손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손바닥을 뒤집어서 앞으로 펴고 반대 손으로 아래쪽으로 당겨보세요. 손목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목 털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 손 건강을 챙기는 일 잊지 말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모두 챙겨서 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데요. 스마트폰에 하루 3번 알람을 맞추어서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노력이 나의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스마트폰 습관 세 번째.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지 마세요. 혹시 나는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독자 여러분도 이 질문들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할 때가 많다. 두 번째,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다. 세 번째, 손으로 글씨 쓰는 일이 거의 없다. 네 번째, 애창곡이어도 가사가 없으면 부르기 힘들다. 다섯 번째,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기 힘들다. 여섯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일곱 번째, 만난 적 있는 사람인데 처음 봤다고 착각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전날 먹은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몇 년째 사용하는 번호지만 내 번호가 잘 외워지지 않는다. 10번째, 아는 영어나 한자가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 이 10개의 질문 중에 4개 이상 해당된다면 디지털 치매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깜빡하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기능들이 편리해지다 보니 전화번호를 저장한다든지 메모, 일정 체크 등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지요. 일부러라도 손으로 직접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간단한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게 되면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정말 필요한 알림만 켜두고 모두 꺼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갤럭시 휴대폰의 경우 설정 앱에서 알림으로 들어가서 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 굳이 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앱을 비활성화 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설정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은 방해금지 기능인데요. 설정 앱의 알림 바로 아래에 방해금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방해금지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요일별, 시간별로 휴대폰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저녁 9시부터는 어디서도 알림을 받고 싶지 않다 할 경우 통화, 메시지뿐 아니라 앱에서 오는 알림도 울리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수면, 우울, 불안, 이 3가지 측면에 가장 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3가지는 만성 스트레스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만큼 신체 활동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노화 속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이지만 노력하면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않고 식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틀어놓고 식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렇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덜 씹거나 너무 빠르게 식사를 해서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만이라도 음악을 틀어놓거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식사 시간을 가져보세요. 운동이나 산책을 나갈 때 휴대폰을 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변을 살피며 점차 마음 편하게 산책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없이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생각해보고 한번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 집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지내보세요. 거실에 있을 때에는 방에 휴대폰을 두고 방에 있을 때에는 거실에 휴대폰을 두는 것인데요. 잘 때도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는 대신에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수면을 취해보세요. 며칠만 해봐도 확실히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되므로 휴대폰 대신에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캘리그라피, 일기쓰기, 뜨개질, 독서, 음악 감상 같은 취미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주 보게 되는 유튜브, 카톡, 넷플릭스, 쇼핑 앱 같은 것을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안 보이게 지우고 몇 번 누르고 들어가야 볼 수 있게 해보세요. 아무래도 눈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보던 것도 한 번이라도 덜 보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화면에 있는 앱을 삭제해서 홈화면에서만이라도 바로 안 보이게 설정해 보세요. 이런 방법 외에도 스마트폰 의존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금욕상자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자를 부수기 전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인데요. 영상 아래에 참고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을 텐데요. 스마트폰을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 잠가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설정해주면 설정한 시간 동안은 절대 스마트폰을 꺼낼 수 없는 것인데요. 실제로 써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 쇼츠 보느라 못 자던 어르신도 딸이 이 스마트폰 금욕상자를 사서 사용하도록 한 뒤에는 밤에 숙면을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기능을 가진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포레스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특화된 생산성 앱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하는 집중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만질 수 없는데요.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무 한 그루가 자랍니다. 그렇게 나만의 숲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나무 키우는 재미도 있고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스마트폰 습관 3가지와 함께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실천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잘될 라디오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주변에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하는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건강한 습관을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서로에게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잘될 라디오는 항상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잘될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